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38탄입니다. 오늘 투표들 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투표 꼭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동영상에 걸릴 때쯤이면 제가 투표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투표 시간이 끝난 시간이어서. 어쨌거나 제가 어저께 그 트럼프 김정은의 그 회담에 대해서 이게 뭐 그렇게 트럼프가 악수둔 게 아니다. 오히려 김정은이 CBID 그 프로세스에 엮인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전히 그 종편이나 혹은 뭐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막 사설까지 막 튀어나오고 또 이쪽에 그 우파 논객이란 분들도 많이 또 그런 입장인데 트럼프가 완전히 이게 개발질한 거다. 잘못한 거다. 뭐 이런 그 말씀들이 많아요. 그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거 정상회담이었던 거 맞아?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영어로 서밋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에요. 그러니까 abnormal summit이에요. 그 정상적인 정상회담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김정은 그리고 북한의 최상류층을 겨냥한 심리전이에요. 그 각도에서 이걸 봐야 해석이 되지 이걸 일반적인 정상회담 차원에서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한번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드리죠. 우선 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아이패드를 꺼내놓고 동영상을 틀어줬다 그러죠. 그리고 그 동영상이 나중에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할 때 틀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주목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 예를 들면 미국의 그 페이크 뉴스 혹은 이제 그 정치 도덕 완장질 혹은 정치 위선 완장질, 다시 말해 political correctness, 다시 말해 PC에 경도되어 있는 미국 메이저 언론들은 뭐 그런 촌스러운 홍보 동영상 틀었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동영상을 보면 소름이 쭉 끼치거든요. 그 동영상의 제목은 Two Leaders, One Destiny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지도자, 하나의 운명. 이 동영상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정은 교육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죽을래 살래. 그러니까 정은 교육 내지 협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라는 거예요. 자, 정상끼리 만났는데 아이패드를 딱 펼쳐놓고서 딱 틀어주는 동영상이 너 죽을래 살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나서 뿐만 아니죠. 그걸 김정은한테만 보여준 게 아니라 거기에 한국말 더빙 올려가지고 더빙인지 자막인지 저는 한국 버전 안 봤어요. 한국 버전도 있다면서요. 올려가지고 그거를 기자회견장에서 다 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만 봐라가 아니에요. 북한의 범톨 고위층들 다 봐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중의 그 관객을 전제로 한 거죠. 하나는 김정은을 겨냥한 거고 다른 하나는 범톨 고위층을 전제로 한 거예요. 김정은한테는 죽을래 살래고 범톨 고위층들한테는 김정은이 쟤 잘 설득해서 제대로 처신하게 해. 아니면 쟤 날려버리든지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동영상의 전체적인 그 컨셉은 뭐냐면 핵 폭격 이미지도 나와요. 거기 살짝 2분 좀 지났을 때. 그리고 항모 나오고요. 그리고 전폭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죽을래 이미지가 딱 깔리죠. 그리고 나서 다른 한쪽으로는 개방과 번영에 대한 비전을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희가 비핵화의 길, CBID 길로 오면 너희가 개혁 개방을 거쳐서 번영하는 거고 그거 안 오겠다고 개기면 너희는 떼몰살한다. 이걸 딱 보여주는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회담에서 만난 타국의 이른바 정상에게 이런 걸 튼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보시죠. 다시 한번 보면 이 동영상이 어떤 건지 제가 이제 이게 한 4분쯤 되기 때문에 제가 2분이 좀 안 되게 좀 줄였어요. 그래서 바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하다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But what will be their sequel? 이때 시퀄은 앞에 한민족이 어떤 운명을 겪어왔는지는 다 알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의 운명은 뭐가 될 것인가? What will be the sequel? 시퀄이라는 건 영화 같은 데서 그 속편을 시퀄이라 그러거든요. 2부. 자, 그 다음에요. A story about a special moment in time when a man is presented with one chance that may never be repeated. What will he choose? 이게 뭐냐면 인간은 다시 사람한테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기회를 마주할 때가 있다. 지금 김정은 너 지금 다시는 이런 기회 없어. 이거 원타임 샷이야.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Will he choose to show vision and leadership or not? 자, what will he choose? Show vision or leadership? 걔가 뭐 택할까? 이 소린데 이게 지금 핵폭발 장면이란 말이에요. 살짝 하고 핵폭발이 넘어가요. 여기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 거 너 제대로 리더십 할래? 아니면은 안 택할래? There can only be 결과는 two 둘 results. 중에 하나밖에 없다. One of moving back. 전쟁 각오하든지 함대 떠가고요. 비행기 발진하고요. Or one of 혹은 moving 개혁 forward. 개방과 비핵화로 나오든지 다시 이제 미사일 다시 다 땅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번영한단 말이에요. 그런 A new world can begin today.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One of friendship, respect, and goodwill. 이 세계의 일부가 되라 이거. 세계에 Part 합류해라. of that world, where the doors of opportunity are ready to be opened. Investment. 기회의 문이 언제든지 활짝 열릴 준비가 돼 있다. From around the world, where you can have medical breakthroughs and abundance of 전 세계로부터 투자가 몰려들 것이다. 엄청난 첨단 의료 기술을 너희가 확보하게 될 거다. resources, innovative technology, 이런 and 번영을- new discoveries. Will this leader choose to advance his country and be 이런 번영을 누리게 될 거다. Will this leader choose to advance his country? 김정은이라 불리는 이 지도자가 자기 나라를 발전시키는 길을 택할 것인가? part of a new world? Be the hero of his people? 그리하여 세계의 일부가 되고 세계 인류의 일부의 구성원이 되고 북한 주민의 영웅이 될 것인가? Will he shake the hand of peace and 평화랑 손을 맞잡을 것인가? enjoy prosperity like he has never seen? A great life or more isolation? 김정은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번영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아니 이게 지금 정상회담 나온 타국의 정상한테 핵폭탄 떨어지고 그 군함들 쫙 몰려가고 전폭기 뜨고 이거 보여주면서 너 이걸로 갈래? 아니면 너 번영할래? 생존에 살아남아서 번영할래?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자리에 앉자마자 아이패드로 보여주기 시작한 게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비정상회담이라고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트럼프가 그 말했죠. 나 김정은 만나면 금방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낼 수 있다. 이거를 두고 한 얘기일 거예요. 이 정도의 동영상을 앉자마자 딱 틀어주면 김정은한테는 바로 그냥 너 선택해라고 들이댄 거거든. 자기가 정상회담에 나온 정상회로서의 자존심이 있으면 이때 김정은 털고 일어났어야 돼요. 털고 일어나기는 질질 회담 하루 종일 붙잡혀서 끌려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답게 산책도 하고. 아니 이전에 앉자마자 아까 저 동영상 틀어주고 시작한 회담인데. 그러니까 요번에 이 회담은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뭐 발표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 무슨 뭐 4개 항목 발표 딸랑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둘은 그냥 다 좋은 말로 된 발표고 세 번째 거는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에 절대적으로 이제 협조하겠다 그 얘기고, 네 번째 거는 미군 포로 뭐 미군 뭐 실종자 유해 송환 문제고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드러난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발표가. 그러니까 이거 뭐 트럼프가 망했니 뭐 안 했는데, 트럼프가 이 회담을 아까 저 동영상 트는 걸로 시작해서 회담의 마지막인 기자회견도 저 동영상을 틀어놓고 했다고요. 사실은 그걸로서 트럼프는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왜냐? 김정은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북한 내부가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과 얘기됐던 모든 얘기를 공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공표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거를 눈치챈 게 이종석이에요. 이 깡통 좌파 내지는 친북 진영의 사람들인데 둘 다 통일부 장관 출신들이죠. 그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어저께 보니까 해설하러 정세현이 나왔는데, 이 정세현 할배, 이 오른쪽 할배요. 이 양반 나 어저께 보고, 야, 저 양반 왜 저렇게 기운이 빠졌어? 그래서 거의 얘기도 없이 굉장히 침울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다른 데서 보니까 이종석은요, 이 사람은 제가 그 동네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도 말을 2%에서 한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이제 깡통 좌파 내지 친북 성향의 그런 사람이지만,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가 어떻게 해서 성립했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밝혔어요. 그 1950년대 말에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가 그때 유일사상 체제가 이제 김일성의, 그러니까 그 김일성 독주 체제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유일사상 체제는 실제로는 70년경에 성립을 했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밝힌 사람의 고수예요, 이종석은. 그러니까 이종석이 어저께 역시 고수는 고수답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쪽 진영이지만. 어저께 제가 텔레비에서 보니까, 종편에서 보니까, 종편인지 MBC인지 뭐 거기서 보니까 이런 취지로 말을 해요. 그 4개 항목을 딸랑 적어놓은 문서에 나타나지 않은 합의가 많다. 그게 글로 썼던 아니면 말로 했던.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군사력으로 다 포위해 놓고 너 죽을래 살래 하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글로 꼭 안 써도 상대방 이해하고 간다고요. 아까 그 동영상 안에 핵폭탄 떨어지는 것까지 있잖아요. 한 2초 동안. 그러니까 어저께 트럼프가 그 말했거든. 기자가 그 기자회견 때 트럼프한테 그 말을 물었어요. 당신 지금 저렇게 살벌하게 군사적으로 포위해 놓고 그 군사적인 상태에 대해서 김정은이한테 얘기해 줬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회담인데 그렇게 그 위협하는 거 아니다. 스레튼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잘 알고 있다, 그 상황을. 이거 알고서 나왔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죽는 걸 모면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에 썼냐 안 썼냐조차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종석도 어저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서에 썼건 쓰지 않았건 이면에 합의된 게 많다. 그리고 북한이 2, 3주 안에 결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급하다, 북한이. 이 정도 되면요, 뭐 깡통 좌파든 친북 관점이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식견을 갖고 있으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평소에도 이종석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할 때라도 항상 저 사람이 그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김일성 주도권, 김일성의 독주 체제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저 독보적인 연구 결과를 남긴 사람이다. 항상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잘 아는 거예요, 그쪽을. 자, 그러면은 김정은의 딜레마는 뭐냐면요. 자, 여기 이제 그 아까도 보셨지만, 야, 너 북한 주민들의 영웅이 돼봐. 너 그 사람들한테 번영을 가지고 오고 제대로 일을 풀어간 그런 리더가 돼봐. 라고 트럼프의 동영상은 말하고 있지만, 그거는 트럼프 얘기고, 실제로 개혁개방 가면 저런 종류의 전제적 독재자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지금 미국은 개혁개방에 이르는 개혁개방을 전제로 한 CBI들 얘기로 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왜냐면 안 그러면 나중에 또 기술 꼬비 쳐놨다가 또 만드니까. 되돌이킬 수 없다란 얘기는 결국 개혁개방까지 가야 된다란 얘기예요, 저게.
그러니까 아까 동영상에도 보면 계속 개혁개방 얘기가 나오잖아요. Be a part of the world. 세계의 한 부분이 되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깥 세계에서 엄청난 기회가 지금 문이 열리게 기다리고 있고 바깥 세계에서 엄청난 투자가 몰려 들어갈 수 있다. 항상 그 얘기를 한다고요. 개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개혁 개방 안 가면 기술 인력 꼬비쳐놨다가 또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 그러면 그건 너의 체제의 종말이야라는 소리는 안 해요. 아 네가 갈 수 있어. 네가 갈 수 있어. 동영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건 트럼프와 미국의 공식적 입장일 뿐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개혁 개방 가면은 이게 저체제가 유지가 어렵다고요. 왜 그러냐면 개혁 개방의 지도자라는 건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에요. 지금 김정은은 공포의 대상이라고요. 리더십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마키아벨리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사랑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It is much safer to be feared than to be loved. 왜냐? Love is preserved by the link of obligation which owing to the baseness of man is broken at every opportunity for their advantage. 사랑이라는 건 저 사람을 아껴줘야 된다라는 애틋한 그런 유대감에 바탕한 건데 그런 종류의 유대감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 워낙 비열한 동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요만큼 바뀌면은 금방 없어진다. 다시 말해서 지금 북한의 최상층 범털들이 이렇게 머리 통박 딱 돌려보니까 김정은 백두혈족 체제 없으면 우리가 오히려 개혁개방의 주도권과 최상층의 지도자들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 백두혈족 때문에 개혁개방이 오히려 더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개혁개방이 더 빨리 더 전면적으로 진행되면 훨씬 더 이익을 누릴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면 바로 배신 때린다 이거예요. 마키아벨리 정치학에 하면 바로 그 얘기예요. But fear preserves you by a dread of a punishment which never fails. 공포라는 것은 두려움에 바탕하는 거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한다 이거예요. 지금 고모부 기관포로 찢어 죽일 정도고 뭐 인민군 누구 불러다가 저기 고사포로 찢어 죽이고 저기 이런 상태잖아요. 그때 고사포라는 게 고사기관포예요. 그 벌칸포 같은 거. 1분에 뭐 1000발, 2000발 나가는 거. 그 사람 세워놓고 그걸로 때리면은 사람 찢어지죠, 그냥. 피떡되죠. 그냥 다 산산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포로 reign of terror인데 공포로 다스려 왔는데 이걸 개방과 존경과 사랑의 리더십으로 바꿔내야 되잖아요. 이거 마음대로 되겠냐고요, 이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집안 내력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CBI대에 이르는 길은 결국 셋밖에 없겠죠. 하나는 김정은이 주도해서 가듯이 지금 미국 아까 동영상은 네가 주도해서 갈 수 있어. 너 위대한 지도자 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꼬시고 있는 거죠. 혹은 그렇게 주도해서 가는 듯 하다가 내부에 급변사태 일어나가지고 우당탕 쿵탕해서 백두혈족 사교체제 무너지고 다른 종류의 리더십이 등장해서 뭐 미국이랑 손잡고 가든지 혹은 아예 안 가겠다고 앙탈 부리다가 예방전쟁 당해서 미국의 전면적인 침공과 점령 아래 가든지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제 어저께로서 아마 확률적으로는 세 번째 확률은 이제 줄어들었다고 예방전쟁 당해서 가는 확률은. 그러면 김정은 주도로 가든지 혹은 김정은이 주도해서 가는 것 같다가 우당탕 쿵탕해서 내부의 급변사태 일어난 다음에 더 가속화돼서 가든지 뭐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김정은이 이거 성공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있어요.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나중에 좀 더 그분한테 허락을 받으면은
밝히겠지만 굉장히 이쪽에 밝은 전체주의 체제의 그 성향에 밝은 어느 교수님하고 제가 한 15분, 20분 길게 통화하다가 알아낸 겁니다. 자, 보세요. 핵과 미사일이라는 거는 북한 전체주의 사교 체제의 종교적 상징물이라고요. 얘들 군중대회 보세요. 군중대회 살벌하잖아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타도하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군중대회거든요. 미제와 결판을 내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선멸적 보복 타격.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다 평양의 군중대회인데 이게 지금 확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조선중앙통신 이런 거 보면 두 나라의 이제 저기 뭐 노동신문 보면 이제 두 나라가 만났다 이 얘기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자, 그러면 바뀌었으면 야, 군중대회 열어가지고 새로운 노선을 조선인민이 지지한다라는,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하고 개혁개방으로 나가고 시장을 강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노선을 조선인민들이 지지한다라는 걸 연출하는 군중대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역시 고수는 다르더라고요.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저 군중대회 같은 스타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군중대회 전에 이 사회 지도층 전체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노선이 가다듬어져야 되고 서로 토론돼야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자유의 분위기가 먼저 돌아야 된다. 좀 이동의 자유라든지 정치범 수용소의 일부라도 해체시키고 석방시키고 이런 조치들이 선행하면서 이게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 된다. 군중대회가 나오더라도 이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위원장 동무님의 결단을 뭐 충성을 바쳐서 대를 이은 충성을 바쳐서 적극 지지합니다. 이런 군중대회에서 지지한다 이런 옛날 스타일로 또 풀라 그런다. 이건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권력이 유지 안 된다. 김정은의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이 사회에 그 체제에 어마어마한 충격과 변화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개혁 개방을 이루고야만 CVID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도층 그룹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 작업이 그리고 사회의 리버럴라이제이션 자유화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 조치가 안 보인 상태에서 지지한다 군중대회만 연다. 그럼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짓이다. 두 번째, 군중대회가 만약에 안 열린다 그러면 겁이 나서 군중대회조차 이제 소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다. 저는 그래서 어저께 10,000원 내기 했어요. 저는 군중대회 안 열린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방법은 김정은이 살아나갈 수 있는 제대로 되는 방법은 군중대회를 여는 것도 아니고 안 여는 것도 아니고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고 먼저 개혁개방과 자유화에 이르는 조치들을 하는 한편으로 당의 고급 간부, 중급 간부들을 완전히 마인드셋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신적 업그레이드 작용을 그 과정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김정은이 이 CVID 게임에 말려들어서 저걸 주도해 가다가 결국에 가서는 엎어질 수밖에 없다. 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그 발군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김정은한테는 제가 이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보여줬다는 이 동영상 이거를 보면서 드는 느낌이 뭐냐면 이 미국 쪽에서 김정은의 심리 분석을 끝냈구나. 그러니까 이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오기, 그다음에 고집,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캐릭터로 봤구나. 이거 나중에 꼭 보세요. 이 동영상 보시면은요,
계속 김정은을 띄워줘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면 그나마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유치찬란한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이거 영문으로 구글링 해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그 영문 제목이 아까 Two Leaders, One Destiny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영문 구글링 해보시면 미국 그 PC, 그러니까 정치 위선 완장지를 일삼는 미국 메이저 언론이 얼마나 싸늘하게 이 동영상을 무슨 그런 비판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어감이 뭐냐면 무슨 그런 조잡한 그 삼류 홍보물 만들어서 너 지금 김정은이랑 쎄쎄쎄 하는 거 자랑하고 있냐?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건 자랑하려고 만든 동영상이 아니라 김정일이라는 그런 그 이고죠. 오기, 고집,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캐릭터를 딱 마주했을 때, 야, 우리가 오늘 논의해야 되는 문맥이 이거야 라고 보여주려고 만든 동영상이에요. 그나마 김정은한테 목구멍에 넘어갈 수 있는 슈가 코팅, 당의정, 설탕을 바른 거죠. 그 설탕은 뭐냐면 리더라고 띄워준 거죠. 그러나 그 내용은 아까 보셨지만 너 죽을래 살래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무슨 정상회담에 그 나온 그 달랑 2장짜리 문서를 들고 발표된 2장짜리 문서를 그걸 기준으로 해서 회담이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왜냐? 그 회담이 아니에요. 정상회담이 아니라고요. 상식적인 의미의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의미의 정상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상식적인 정상회담이라면 이런 동영상 틀 수가 없죠. 이거는. 그리고 상식적인 정상이라면, 만약에 김정은이 상식적인 정상 국가의 상식적 정상이라면 이런 거 틀면은 상 엎어버리고 나오죠. 상 엎어버리고 나와야죠. 야, 네가 지금 무슨 뉴욕의 깡패냐? 나 불러다 놓고 지금 너 협박하는 거냐? 뭐 있다고 싸가지 없는 게 있어. 이러고서 상을 엎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정상도 아니고 상식적인 국가도 아니고 상식적인 정상회담도 아닙니다. 전체가 다 일련의 심리전이에요. 오디언스는 타겟은 둘이죠. 하나는 김정은 본인, 다른 하나는 북한의 최상층 범털. 그래서 다 한글 자막, 한글 더빙까지 다 넣고. 그래서 어저께도 그 마지막 기자회견장에도 보면은 전부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라고 다 한글로 써 있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는 뭐를 그런 각오하고 준비할 거냐. 그 얘기만 잠깐 드릴게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히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트럼프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에서 드라마틱한 게 연출이 돼서 지금 참 거의 우리가 숨 막힐 것 같잖아요. 거의 그 깡통 좌파의 독재 체제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상태가. 이거를 깨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실망이 크죠. 근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제가 자꾸 전에도 이렇게 암시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남쪽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면은 100만 명, 뭐 200만 명 차원의 희생자고, 그 남쪽에서 발생하는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 북을 제대로 쥐어 패면 순식간에 10만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엄중한 게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깡통좌파 독재 체제 아래서 그 숨을 못 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우리의 그런 답답함이나 좌절감보다 훨씬 더 엄중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이거 10중 8구 김정은 주도로 가는 척하다가 우당탕 쿵탕 사단 벌어져요. 이 체제가 이러한 개혁 개방의
개혁 개방과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는 CVID는 이건 백두혈족, 대량 학살, 사교 전체주의 체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죽기 싫으니까 김정은이가 저 짓을 하고 있는데 저거 그대로 많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저 시츄에이션이. 그러면은 그때 우리 그 북한에서 뭔가 변화가 우당탕 쿵탕 벌어지고 그럴 때 우리한테 찬스가 와요. 새로운 기운이 돌고.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그릇된 딜레마, false 딜레마에 갇혀서 문재인이 평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권력 지지층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이 문제가 다 해결돼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의 기본 베이스가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냉정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개돼지처럼 몰려다니질 않는다고요. 이게 평화야. 이게 사는 길이야. 그럼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현상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기운이 도를 때를 대비를 해서 지금 우리의 식견과 우리의 정보와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고 우리끼리 서로 식별해서 엮일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러한 새로운 기운, 새로운 조건이 우리 눈앞에 닥쳤을 때 거기에 맞서서 그걸 올라타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